네, 저희 전 시간에 제약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의 종류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뭐 이론적인 내용만 이렇게 들었을 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가물가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 각각의 제약 조건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린 키 제약 조건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체크는 예제를 뭐 하나로 만들어서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생성 시 제약 조건 만들기 1번이라고 할게요. 네. 제약 조건 만들기 1번이라는 얘기는 만드는 방법이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을 거란 얘기겠죠? 네.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않는 경우, 않는 경우. 그냥 제약 조건의 내용만 설정을 하고요. 제약 조건 내용만 설정을 하고, 제약 조건에서 이름은 주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제약 조건 이름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아,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뭐,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제약 조건의 이름이 어떻게 sys 언더스코어, 뭐, c 00, 1, 2, 3, 4와 같은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제약 조건을 오라클이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줘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지 않아도 제약 조건을 바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하고 만들게요. example 이렇게 하고요. example 테이블 줄여가지고 TBL이라고 할게요. TBL 1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테이블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런 의미로 썼고 보통 테이블 이름 만들 때 단어와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테이블 이름을 만들 때 언더스코어를 보통 많이 쓰긴 합니다. 개발자들이. 뭐 하지만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취향들이 있는데 개발자들마다 취향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관습들 중에 하나가 단어와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붙이는 거. 근데 테이블 이름에 번호 1, 2, 3, 4 붙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할 때 편의상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테이블 이름에다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컬럼의 이름을 ENO라고 할게요. ENO. 아니, 네. 넘버라는 의미로 한 거고요. 넘버라는 의미로 한 거고, 넘버 타입으로 할 거고요. 네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약 조건을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까지 줬기 때문에 쉼표. 그 다음에 이 네임. 여기는 문자열로 할 거고요. 가차2 10바이트만 할게요. 직원의 여기 이 NO라고 하는 컬럼은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그 유일한 한 명의 레코드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한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직원의 번호예요. 직원 번호를 할 거고요. 직원 번호는 중복되면 안 되고 그리고 널이 되면 안 되고 직원 번호가 딱 있으면 한 명이 딱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 직원 번호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겠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실 때 우선은 컬럼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약 조건의 내용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의 이름은 없죠. 이름은 없,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컬럼 하나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예요. 하나의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자, 쉼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그럼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의 이름이고요. 직원 이름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직원 이름이라는 의미로 컬럼 이름을 만든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가변 길이 문자열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최대 10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영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10글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 직원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직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없는 직원이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동명이인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음, 반드시 값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뭐 중복되는 값은 가져도 괜찮고 그러면 어떤 제약 조건만 주시면 되냐면 not, null 제약 조건만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작성에 주석으로 설명드렸던 primary key, non null, unique, check, foreign key 이게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제약 조건의 내용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그 키워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메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이메일 주소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당연히 문자열 타입일 거예요. 문자열 타입일 거고요. 이메일은 조금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20바이트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메일은 그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입사했을 때 아직 이메일이 부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직원도 있고,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정보 먼저 입력해 놓고 나중에 이메일 부여받아서 그때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메일은 처음에 데이터가 인설트가 될 때 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난널은 제약 조건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이 중복되는 직원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메일이 중복되는 직원들은 없을 거니까 여기에 적당한 제약 조건을 준다라고 하시면 유니크. 그 다음에 급여, 셀러리라고 할게요. 급여. 자, 급여는 숫자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숫자 타입인데, 소수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어, 소수점 뺄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빼겠습니다. 7자리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인가요? 100만? 한 달 월급으로 100만 원, 999만 원? 근데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8자리? 아니면 좀 더, 8자리? 네. 설마 9,990, 한 달에 1억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좋죠. 네, 그럼 9자리로 하겠습니다. 예, 희망사항이죠. 예,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었으면. 예. 네, 이렇게 그냥 정수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미국 같으면 달러 밑에 뭐 센트 뭐 이런 게 소수점으로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뭐 점 얼마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정수로만 할게요. 네. 자, 급여는 뭐 널이 돼도 괜찮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값을 가져도 괜찮다고 할게요. 근데 입력할 때 음수가 입력되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정보겠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체크예요. 체크. 체크를 하실 때는요, 체크 다음에 괄호를 씁니다. 체크 다음에 괄호를 쓰시고요. 괄호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을 우리 그 셀렉트문에서 웨어절에서 만드는 그 조건식 있죠.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조건식을 괄호 안에 써주시면 되는데, 들어갈 조건식은 셀러리 컬럼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컬럼의 이름을 여기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한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컬럼은 숫자 9자리, 정수 9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약 조건인데 체크하겠다. 샐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래서 4개의 제약 조건을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이 없는 뭐 메모라고 할게요. 메모는 문자열이고 문자열은 좀 길게 뭐 100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도 안 줄게.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테이블 만들어졌나요? 로그가 출력이 테이블 extbl 1번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침했을 때 extbl 1번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혹시 에러 나신 분 계세요? 에러 나신 분? 뭐 대부분 못하겠죠. 한번 잘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로그를 보면 생성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자, 문법을 정리하면은요, 테이블을 만들 때요. 크리에이트 할 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직접. 음. 그런데,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제약 조건의 내용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실 때 순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컬럼 이름,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내용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의 내용에서 사용되어지는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난 널, 유니크, 체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옆에 접속해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테이블 새로 고침하시고요. 만들어진 테이블을 클릭하셔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워크시트에다 띄워 놓을게요. 음. 자,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컬럼 5개 있죠. 그리고 컬럼 이름 우리가 만든 대로 컬럼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보겠습니다. 4라고만 했지만, 넘버 4라고만 했지만, 실제로 넘버 4,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0은 생략해도 된다. 정수다. 네 자리 정수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바차2 하고서 10, 단위를 안 썼죠. 단위는 두 가지예요. 바이트나 캐릭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 단위를 쓰지 않은 경우는 바이트가 기본 타입. 그죠? 바이트가 기본 타입. 나머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쪽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세 번째 열의 내용을 보시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제목이 널 러블이라고 써져 있죠. 널 러블 보이세요? 여기 그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널 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일상 용어로 널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널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음. 에이블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오라클에서 만든 그냥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널이 가능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널러블이라고 하면 널이 가능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제약 조건을 만들었던 그 코드를
코드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 이 NO라고 하는 컬럼에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줬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널이 되면 안 된다였었잖아요. 그죠? 자, 널, 러블이 노죠. 널이 가능한가요? No, 아니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널러브 테이블의 구조를 볼 때 테이블의 컬럼 구조들을 보는 탭에서 널러블이 no라고 되어져 있으면 널이 가능하지 않은 컬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컬럼을 만들 때 이름은 널이 되면 안 된다. 중복될 수는 있지만 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약 조건 자체가 난 널이었어요. 난 널. 그죠? 보시면 여기도 널 러블. 널이 가능한가요? No.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유니크는 널이 돼도 된다 그랬죠. 체크는 만약에 값이 있으면 0보다 크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지, 널인지 널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널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을 안 줬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셀러리나 메모는 널이 가능한 컬럼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널러블이 y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테이블 구조에서 이 세 번째 컬럼을 보시면 널이 들어갈 수 있는 컬럼인지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컬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보진 않은 겁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값을 설정한 경우에 이거는 10번 파일입니다. 10번 파일이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법에서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생략해서 기본값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보시면 기본값을 설정한 문법은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도 기본값을 설정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값은 전부 다 없다란 뜻이에요. 기본값은 없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 아이디죠. 컬럼 아이디가 1번부터 5번까지 자동으로 순서대로 부여가 돼 있죠. 이 순서는 create 테이블 문장에서 컬럼을 작성한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만약에 만들 때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번호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컬럼 번호라고 하는 거는 create 테이블에서의 명령어 순서. 그럼 그게 컬럼 아이디예요. 1, 2, 3, 4, 5번.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많이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커멘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커멘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것도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컬럼에 저장하는 값은 어떤 값을 저장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주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주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하나도 주석을 만들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테이블 밑에 있는 탭들 중에서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탭들 중에서 데이터 탭. 당연히 데이터 탭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거고.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개의 탭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보지 않았었죠. 여기 보시면 무슨 이름의 탭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이름의 탭이 있죠. 그 제약 조건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 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여기가 보일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보일 거예요.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이 아까 제가 그 주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ys underscore c 0083515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죠. 제약 조건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그 제약 조건을 찾을 수가 있고 제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변경이라는 건 없고 삭제만 있죠. 제약 조건을 제약 조건을 만들었다가 제약 조건을 잘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약 조건을 삭제하고 다시 제약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제약 조건을 삭제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이름들이 오라클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ENO라고 하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라고 제약 조건의 내용만 줬고 제약 조건의 이름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제약 조건을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지우려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은 이렇게 오라클이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SQL 디벨로퍼에서는 그 테이블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제약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SQL 문장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건데 그때 이 이름을 아셔야 제약 조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삭제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볼 예제가 이름을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 이름을. 자,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뭔지 볼게요. 우리 네 개 있었죠.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그리고 체크. 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체크,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요. 난널이라고 타입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죠? 예. 제약 조건의 타입이 체크인 타입이 있고,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유니크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ENO라고 하는 컬럼이 유니크다. 요 밑에 자세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약 조건 이름이나 제약 조건의 타입을 클릭을 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ENO라고 하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번째 제약 조건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요 밑에 새로 보시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되셨습니까? 어, 제가 8351번을 클릭을 했더니 ENO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8352. 요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거 다를 수도 있어요. 오라클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숫자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근데 형식은 뭐 시스, 언더스코어, 뭐뭐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8352번, 이메일이 유니크하다라는 제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쪽에 8339번이 있는데 이거는 체크라고 되어져 있고 이메일 컬럼이 is not null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제약 조건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요렇게 어, 이- 죄송합니다. 이네임이었죠. 이네임. 이 네임은 난널이다. 요렇게만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체크 요렇게 쓴 거 아니죠. 그냥 난널 요렇게만 썼잖아요. 그죠? 근데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체크 타입이고 조건식은 이 name is not null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주석에서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not null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값을 가져야 되는 컬럼에 설정하는 제약 조건이 not null인데 난널 제약 조건은 체크의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난널이라고 쓰지 않고도 제약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체크라고 쓰고 괄호 안에 사실은 이것도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괄호 안쪽에 무슨 무슨 컬럼이 is not null이다라는 형식으로 쓰면 그게 난널 제약 조건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요렇게 쓴 게 뭐냐면 체크 컬럼 이름 쓰고 is not null 요렇게 써주면 그냥 간단하게 not null이라고 주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낱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체크 제약 조건 중에서 낱널 제약 조건을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워드가 낱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에서는 여기 우리가 낱널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 제약 조건의 내용을 보시면 제약 조건의 타입은 체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낱널이라고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의 타입은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체크인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체크. 물론 여기 없는 거는 지금 포린 키가 없어요. 포린 키가 없고. 두 번째 제약 조건 체크죠. 두 번째 제약 조건 체크는 샐러리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 있고 샐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체크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되어져 있죠. 음. 그래서 그 테이블에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테이블을 클릭하셔서 워크시트로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시고, 밑에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탭들 중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제약 조건 이름과 제약 조건 타입과 그 종류들, 내용들을 다 아실 수가 있으세요.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제약 조건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약어들만 알고 있으면 제약 조건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 음. 자, 인설트 할게요. 일단은 성공하는 인설트 문장만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insert into ex tbl 1번 tbl 1번 테이블 이름 쓴다 그랬죠? 자, 모두 다 넣도록 할게요. 모두 다 넣을 때에는 컬럼 이름을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바로 뭐만 써줘도 돼요. values 하고서 괄호 안에 값들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우선 번호,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 이름, 오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니까 뭐, 제이크, 20글자를 넣으면 안 되는데 IT 그냥 제이크라고만 할게요. 뭐 제이크 뭐 골뱅이 요거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요. 셀러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라고만 할게요. 너무 적게 봤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메모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 보실 때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쓸 때 천 자리마다 쉼표를 써가지고 그러면 좀 읽기가 좀 쉽죠. 그죠? 근데, 어, 여기다 쉼표를 써버리면 이거는 다른 의미가 되죠. 그죠?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안 되나? 제가 지금 파이썬하고 헷갈렸네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오라클은 이게 안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라클도 어 되나 싶었었는데 안 되네요. 그냥 천자리 구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세요. 제대로 삽입이 됐죠? 삽입이 됐으니까 커밋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어, 값들을 인설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값은 넘버 타입에 저장하기에 적당한 값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도 20바이트 바차트에 저장하기에 적당한 값이었고요. 두 번째 값은 10바이트죠. 죄송합니다. 10바이트에 문자열 10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타입으로 적당했었고 세 번째 값은 이메일인데 20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적당하죠. 그 다음에
급여가 숫자 9자리, 9자리가 안 되잖아요. 최대 9자리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라고 하는 거는 100바이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6글자 입력하는 거야. 어렵지? 가능하죠. 이거 6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점. 그죠? 점까지도 글자 개수로 세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삽입이 정상적으로 된 거 확인했고요. 확인했고, 그다음 셀렉트 해보세요. select all from ex tbl 1번 세미콜론 엔터. 네, 여기서도 잘 보이죠?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아까까지 성공했었던 문장이었는데, 인설트 문장이요. 그 인설트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해 보세요. 처음에는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안 되죠.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입니다. 아까는 천사 오쌤이 인설트가 됐어요. 지난번 기수에서는 다 웃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 오쌤이 인설트가 됐는데 두 번째는 천사 오쌤이 인설트가 안 돼요.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아까는 성공했던 문장인데 지금은 에러가 발생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에러 메시지 볼게요. 에러 메시지 보시면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8351번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됐다고 나와요. 자, 이것만 보고서는 어떤 제약 조건이 위배가 됐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어. 자, 그러면 8351번 제약 조건이 뭐였나? 아까 우리 테이블 보면, 그리고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을 보면 8351번은 프라이머리 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위배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이 뭐예요? 절대로 중복되는 값은 넣을 수 없도록. 그리고 널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제약 조건의 내용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은 그 인설트 할 때 실수할 일이 없겠죠. 오류가 나버리니까 그런 데이터가 테이블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이게 무결성이에요.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된 데이터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오류를 발생시켜버리면 잘못된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게 데이터의 무결성이란 얘기예요. 인설트 자체를 안 되도록 잘못된 데이터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오류를 발생시켜 주는 게 그게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는 데이터들만 테이블에 인설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잘못된 데이터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인설트 문장은 제가 이런 인설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sert into ex tbl 1번. 그 다음에 이 name이라고 쓸 거예요, 제가. 그리고 values 홍, 빌, 동이라고 쓸 거예요. 자, 자, 여기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실행하시기 전에 이 문장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예상이 되세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상이 되세요? 아까 어떤 분이 뭐 실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실패해요. 실패해야만 돼요. 왜 실패해야 될까요?
프라이머리 키를 인설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4번을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음,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너를 스컷 계정에 EXTBL 1번 테이블에 ENO에는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NO라고 하는 컬럼은 널이 되면 안 되는 컬럼이에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줬기 때문에 값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컬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거를 체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설트 할 때 4번을 주지 않으면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뭐다? 프라이머리 키다. 이해되십니까? 자, 주석으로 아까 했었던 거, 여기, 제 코드에서는 28번째 라인이에요. 제 코드에서는. 여러분들은 여기 라인 번호가 다를 수 있겠죠. 28 라인의 줄에 인설트 문장을, 문장을 다시 실행시키면, 시키면, 프라이머리 키 위배, 프라이머리 키 위배로 에러가 발생하고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도 에러가 나는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 컬럼인 ENO는 널이 될 수 없어요.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없다. 널이 들어갈 수 없다. 그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키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설트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nsert into ex tbl 1번. 4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eno 넣고 이 name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마치 4번하고 이름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네임에 낱널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음. 난널 제약 조건이 있어서 4번은 프라이머리 키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 네임 난널이니까 반드시 넣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럼 두 개 선택하고 밸류스에 프라이머리 키니까 겹치지 않게끔 뭐 2001번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끔 넣고 이름을 널이라고 해버려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널이라고 명시를 해도 돼요. 값을 넣고 싶지 않을 때, 어, 위쪽처럼 아예 컬럼 이름도 안 쓰고 값도 안 주면 그게 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래처럼 컬럼 이름은 명시를 했는데 그 위치에다가 널이라고 해도 이것도 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값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에러가 나겠죠.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줬는데 너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해도 에러가 나요. 이 네임 빼버리고 이거를 널이라고 하는 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에러 발생했죠? 4번만 입력하겠다. 이것도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이름을 입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나는 넣지 말아야지. 이것도 똑같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난널 제약 조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 네임이 not null이라는 제약 조건을 위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거 볼까요? 이네임, 이네임, 이네임. 자,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설명된 것 같고요. 낱널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메일은 유니크해야 된다고 했어요. 유니크해야 된다 그랬죠? 낱널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저희가 성공하는 거, 이메일에 대해서는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를 한번 다 볼게요. 자, insert, into, ex, tbl, 2번. 2번. 4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메일은 없어도 되죠? 이메일은 없어도 되니까 values 아까처럼 2001 이번에 홍길동하고 넣어보죠. 홍길동 자 얘는 테이블 1번이죠. 1번 네, 테이블 1번 네 얘는 성공하죠. 네, 성공한 밑에서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 그리고 셀렉트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은 형식의 문장인데 insert, into, ex 테이블 1번 4번과 이름 컬럼에 values 값들은 2001 여기서는 널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홍길동이라고 문자를 준 것 같게는 다른 점이 없죠. 근데 얘는 성공했죠. 어, 그러니까 널이 아닌 값이 있으면 저장되는 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셀렉트를 해보시면 4번 직원 번호 들어가 있고요. 직원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은 값들은 전부 다 널입니다. 그쵸? 어, 이름은 유니크하다라고만 줬지 낱널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열- 이메일을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이메일 부분에 실패를 하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insert, ex, tbl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낱널인 것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직접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values 줄 수 있겠죠? 순서대로 주시면 돼요. 4번 겹치면 안 되니까 위쪽에 있는 거랑 다른 번호로 뭐 예를 들면 2002라고 하고요.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겠죠.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제가 홍길동이라고 안 하고 제이크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세미콜론. 지금 문장은요, 테이블에 세 개의 컬럼에는 값을 넣고 나머지 컬럼은 널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컬럼은 숫자, 두 번째 컬럼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세 번째 컬럼도 문자열로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얘를 실행하시면
실행하시면 또 오류가 나오죠. 에러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도 이름만 나와요. 내용을 말해주진 않고요. 내용을 말해주진 않고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 8352 제약 조건을 위배합니다라고만 나왔어요. 그죠? 이것만 봐서는 어떤 제약 조건인지 모르겠죠. 테이블 가보시면 8352 유니크 무슨 컬럼이? 이메일 컬럼이. 8352번 제약 조건은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는 그러면 이 제약 조건 내용과 제약 조건 이름, 내용과 그리고 여기 작성된 문장을 보시면 이메일에서 제이크라고 하는 값이 중복된 값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이미 제이크가 입력된 걸 보셨죠? 어,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셀렉트 다시 해보시면 이 인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2002번 홍길동은 없어요. 2002번 홍길동은 없고 제이크라고 하는 값으로 인설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되셨습니까? 이게 유니크 제약 조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하고 얘는 그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을 위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무결성. 이거는 테이블에 인설트를 할 때,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 인설트 할 때, 인설트 할 때, 음, 별점이 없는, 별점이 없는 데이터들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요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무결성이랑 데이터를 삽입할 때 결점이 없는 데이터들만 입력될 수 있도록. 결점이 있으면 입력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무결성이다. 그래서 중복된 값이 저장될 수 없도록 한다거나, 널은 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뭐 0보다 작은 값들은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약 조건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크까지 설명을 드렸고 체크는 예제를 안 만들어 봤는데 간단하게 뭐 만들어 보고 에러가 나는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고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하고 하죠. 체크가 있었으니까 체크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ex tbl 1번 4번 이름 이메일은 유니크지 난널은 아니니까 이메일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 셀러리 이렇게 세 개를 하고요. values values 4번 겹치지 않게 완전히 다른 4번으로 해볼까요? 3000번 뭐 홍길동 말고 김길동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그죠? 셀러리인데 마이너스 100.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죠? 체크 제약 조건 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어떤 체크 제약 조건인가를 보고 싶으시면 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셀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체크였었다. 이 번호 시스 C008350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샐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수도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서 제약 조건을 주고 제약 조건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